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 내내 이야기를 드려서 이번 주는 가급적 검찰 이야기를 안 할까 했는데 오늘도 검찰 이야기를 끼워 넣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매우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네. 검찰이 쉴 새 없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수사의 주요 내용들을 흘리면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려고 하는데요. 사실 매우 오래된 관행이고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네. 비로소 최근 이 관행에 여론의 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법조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법조 쪽 기자들의 분위기는 사회부 있을 때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만 네. 사건팀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옆팀 법조 분위기를 보면 대충 그 분위기가 짐작이 돼요. 네. 어떤 기자가 유능한 법조 기자냐? 예.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을 빨리 듣는 기자가 압도적으로 유능한 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 중에 단독이 붙은 대부분 기사가 이런 거죠. 예. 검사랑 친해서 짜웅짜웅을 해서 몇 마디 흘려듣고 기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기자가 제일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위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심각한 악순환입니다. 사건팀만 해도 기획 취재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에 강한 사건팀장이 있고 단독에 강한 사건팀장이 있는데 법조는 오로지 검사랑 친한 기자가 압도적으로 유능한 팀장입니다. 네. 그런 팀장이 사회부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그 기자가 데스크를 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또 그걸로 쫍니다. 야, 단독 안 가져오냐? 니들 요즘 일 안 하냐? 이러면 법조 후배들은 또 검사들로부터 남들보다 한마디 빨리 들어서 단독 붙여서 기사 쓰는 게 엄청 잘하는 짓인 줄 알죠. 네. 영원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가요. 예. 그러다 보니 1990년대 후반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찰 기자 할 때인데 도봉, 노원, 강북 이 지역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여기에 지금의 북부지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조 기자들이 지청까지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북부지청을 저희 사건팀이 맡았는데 국민일보 후배 하나가 북부지청 검사실에서 자료를 훔친 겁니다. 네, 방에 들어가는데 검사가 없으니까 수사 자료를 들고 튄 거죠. 예. 절도입니다. 예. 그래서 북부지청이 열받아서 이 기자를 절도로 수사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요즘 정서로는 무조건 절도인데 네. 그때는 관행이 어쩌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국민일보가 반발을 해서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가 반발하면은 유야무야 됩니까? 그때는 국민일보가 반발을 하면서 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동조를 해줬죠. 그러니까 시경캡들이 가서 야 대충 넘어가자 뭐 이래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거죠. 예.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의 덕목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남들보다 빨리 아는 거니까 이런 관행 때문에 기자들이 압박을 받아서 단독 가져와라 이런 선배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네. 이제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괴물이 돼버립니다. 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예. 보통 단독이라고 부르는 특종 기사들이 있죠. 예. 그런데 중앙일보가 역사적으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단독 기사가 뭐냐면 1997년 2월에 있었던 등소평, 덩샤오핑 사망 단독 보도입니다. 네. 중앙일보가 등소평 사망을 세계에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렸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역사적 대특종, 세계적 대특종이라고 지금까지 뿌듯해해요, 얘들이. 아니 근데 뭐 덩샤오핑이 언젠간 세상을 떠날 일이고 네. 그 죽음이 갖는 의미는 자연사의 의미가 강한데 뭘 그 네. 세계사적 대특종이라고까지 제 얘기하는지 말이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제 말이요. 예. 아니 죽을 사람을 살려야 대특종이지. 네, 그렇죠. 죽을 사람 죽었다고 죽은 사람을 2시간 빨리 보도하는 게 뭐가 대특종이냐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 이 기사가 그해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몇 시간 빨리 보도를 한 걸 너무나 큰 특종 취급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사건도 좀 웃긴 게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새벽 1시쯤에 등소평 사망 소식을 자기가 아는 취재원으로부터 들어요. 예. 그런데 보통 12시 자정이 넘어가면 예. 조간신문은 다음날 조간을 이미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윤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특파원이 보고를 하니까 중앙일보는 돌고 있는 윤전기를 멈춰요.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1시간쯤 있다가 기사를 넣고 다시 윤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등서평 사망을 일면 톱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전기를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바람에 조간 중앙일보 배포가 매우 늦어집니다. 일선 판매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해요. 신문이 안 와서요. 그리고 이미 인쇄가 됐던 일부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신문에는 또 등서평 사망 소식이 실리지 않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 조간이 다음날 새벽 5시 반경에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매우 늦은 겁니다. 조간으로는요. 예. 그런데 그날 새벽 2시 18분에 홍콩 CTN이 등서평 사망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한 5시 반쯤 배포됐고 홍콩 CTN은 2시 18분에 보도를 했으니까 네. 3시간이나 빨랐던 거죠. CTN이요. 예. 그런데 중앙일보 주장은 예. 우리가 먼저 알았다. 그런데 신문 찍느라고 늦은 거다. 그래서 우리 특종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웃기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았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예, CTN은 그거보다 더 빨리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보도 기준으로는 누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매체에 몇 시에 보도됐느냐가 속보의 기준인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중앙일보는 찍느라고 늦었기 때문에 우리 특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김 PD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걸 몇 시간 빨리 보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등소평이 그 보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종이라는 건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일을 누군가가 감추고 싶은 일을 캐내서 알리는 게 특종이지 중국 정부가 어차피 발표할 걸 2시간 빨리 보도한 게 왜 특종이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네. 제가 법조 기자들의 속보 경쟁에 환장하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자, 법조 기자들이 검사랑 짜웅짜웅을 해서 한마디 빨리 들어서 그걸 단독이라고 대따시만하게 보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검찰이 발표할 건데요. 그런데도 기자들이 그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법조 기자 생태계가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검사들이 기자들의 그런 속성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해주니까 기자들이 좋다고 덥석 물어요. 대따심하게 보도를 하니까 이제 검사들이 낚시질을 하죠. 네. 여론을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싶을 때 하나씩 살살 피의 사실을 기자들한테 유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언론이 그걸 단독하고 크게 쓰면 이 다른 언론사 데스크들이 지랄을 하죠. 야, 우리도 단독 물어오라고요. 검찰은 이걸 압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싸운다는 걸요. 그러면 또 기자들이 검사한테 와서 싹싹 빕니다. 나 데스크한테 죽어요.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 또 자기가 풀고 싶은 기사를 한두 개 흘립니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죠. 검사는 기자들을 완벽하게 주무를 통제 수단을 갖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셀러스 마켓 혹은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셀러가 파는 사람, 공급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셀러스 마켓은 물건을 파는 쪽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시장을 뜻합니다. 어떤 시장이냐? 석유 시장. 석유 시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물건을 개밖에 안 파는 곳. 예. 석유를 팔고 있는 곳이 몇 곳 없잖아요. 예. 이런 곳은 담합을 하면 압도적인 셀러스 마켓이 되죠. 네. 독점이 대표적인 그런 곳이고요. 또 예를 들자면 미국 제약회사들이 이런 짓 많이 합니다. 환자 치료할 약을 개발해 놓고 특허를 걸어버리죠. 네. 예,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예.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셀러스 마켓이 되는 겁니다. 원가 200원짜리 약 한 알이 수백만 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바이어스 마켓, 수요자 주도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바이어가 소비자라는 뜻이니까요. 네.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큰 힘을 갖는데 예를 들면 기업들 간의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네. 그 물건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을 때 이래요. 이러면 공급자들이 수요자들한테 절절 매죠.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려고 하고 포인트 주고 사은품 주고 제발 우리 회사 새 제품 써달라고 빌고 소비자가 갑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검찰과 법조 기자들 관계를 보면 압도적인 셀러스 마켓이죠. 공급자 주도 시장입니다. 네. 검찰이 기자들을 갖고 노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독점자기 때문입니다. 네. 공급자가 여럿이고 정보를 다루는 곳이 여럿이 있으면 이런 셀러스 마켓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독점 시장이라도 기자가, 즉 소비자가 공급자, 즉 검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런 압도적인 셀러스 마켓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유독 검찰에 심하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도 법조 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법조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기자가 있어요.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연방대법원을 출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 효과라는 미디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자가 뭐 퓰리처상을 받은 건 당연히 받았고요. 기자 이름이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용어도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어요. 네. 대단한 위용을 떨친 기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하우스 효과란 뭐냐? 미국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언론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특히 그린하우스 기자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종신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눈치 보지 말라고 종신직 시킨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꼬장꼬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린다 그린하우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린하우스가 뉴욕타임스에서 3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예. 뉴욕타임스가 전통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죠. 우리로 치면 중도 진보쯤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공개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쭉 지지해온 민주당 성향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린다 그린하우스도 상당히 진보적인 기자고요. 근데 미국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린다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서 네. 판결이 점점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 네, 놀랍잖아요. 예. 이게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린다가 진보적이어서 너무 좋은데 만약에 린다가 보수적인 기자였어도 기자로서 진짜 경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은 검찰에 질질 딸려가서 완벽한 셀러스 마켓, 공급자 시장에 신음하고 있는데 미국의 린다 그린하우스는 완벽하게 바이어스 마켓을 만든 겁니다. 수요자 시장을 만들어놔서 정보를 공급하는 대법관이 기자 눈치를 봐요. 그리고 기자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서 판결을 진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린다의 어떤 취재가 미국 법조 기자 시장을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꿨냐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급자가 많을수록 바이어스 마켓이 형성된다고 가르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미국 대법원은 오로지 한 곳이고 판결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상식적으로 셀러스 마켓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린다가 뭘 통해서 바꿨느냐. 1시간 빠른 특종, 며칠 빠른 단독 이런 걸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 네. 린다가 퓰리처상을 받은 수상 사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었습니다. 린다는 속보 경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린다의 특기가 뭐냐면 판결문을 수십 번 읽어본 다음에 그 판결과 관련된 세상의 가장 뛰어난 연구 결과를 다 접목을 해서 이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너무나 깊이 있는 글로 쓰는데 이게 대법관들이 보기에도 질릴 정도로 뛰어난 명문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노력과 분석력이 미국 법조 기자 시장을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으로 되돌려 놓은 거죠. 기자가 똑똑하고 기자가 심도 깊어야 되고 기자가 판사나 검사보다 압도적일 정도로 뭔가 자기만의 무기를 갖춘 겁니다. 이러면 판사가 기자들 눈치를 보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드린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국 법조 기자 시장의 셀러스 마켓, 공급자 시장이 된 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기자들이 좀 더 능력이 있고 기자들이 검사나 판사들이 좀 더 아파할 심층적 기사를 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시장을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고
린다 그린하우스는 그걸 한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 시사평론가 한 일에 네. 뭐 언론 분석을 보면은 어떤 엄청난 네.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판결 결과가 나와서 그것과 네. 관련한 이제 분석 기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찰 법원의 네. 이런 판단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옳다고 생각하라고 옳다고 전제를 하고 쓰잖아요. 이걸 네. 정의로 진실로 여기고 그 분석하고 그 파장 효과 네. 이걸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한겨레까지도 이러고 경향까지 네. 이러니까 네. 아니 일단 뭐 법원 검찰의 판단은 공공기관의 판단이니까 네. 무게를 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아니요. 들었었어요. 검찰 법조 기자가 특히 심하다니까요. 그게요. 아, 예, 다른 기자들은 그 어떤 뭐 자료 발표나 이런 게 있으면 예, 비판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기자들도 있는데 예, 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완벽한 셀러스 마켓에 종속이 돼서 저쪽이 하는 말을 일단 옳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 너무 강합니다. 예. 김 PD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법조 기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단독자 하나 붙이겠다고 검찰에 매여서 검찰 흘려주는 정보 몇 시간 빨리 얻을 것이냐.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지금 몇십 년째 하다 보니까 검찰 기자 시장이 개판이 돼버렸다고요. 네. 검찰에 놀아나는 기자들이 되는 거죠. 제가 기자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자라면 기자의 심장에는 기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만약에 재벌기업을 출입하는 기자면 재벌기업이 나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 감시가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할 걸 좀 덜하게 만들겠다. 내가 재벌을 바꾸겠다. 이런 심장이 있어야 기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검찰을 출입하면 내가 기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 눈치를 보고 나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이 정도의 심장은 있어야 이게 기자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조도 그렇고 우리나라 요즘 재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압도적인 셀러스 마켓에서 저쪽이 주는 떡고물 하나 빨리 쓰는 경쟁이나 할 거면 왜 기자를 하냐고요. 그럼 홍보실 직원을 해야죠. 법조계가 공급자 중심 시장이 될 확률이 높은 곳이긴 합니다만 그걸 깨라고 있는 게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셀러스 마켓이 됐고 검찰 출입 기자들이 벗어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선배 기자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부디 후배 기자님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기자답게 검찰이 나를 두려워하는 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검찰을 두려워하고 설설 기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이 이 속보 경쟁으로 엉망진창이 된 생태계 때문에 심지어 피의 사실을 언론에 대고 대놓고 검찰이 유포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로 브리핑을 대신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현배 기자님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네. 그 KBS의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접촉했던 PB 한국투자증권 PB 그 사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알릴레오에서 방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지금 보십시오. 뭐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죠. 알릴레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KBS는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KBS의 해명을 보면 완전히 순수하게 KBS 해명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도 전 김 씨의 증언이 그 PB 프라이빗 뱅커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확인했으나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KBS가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KBS 해명을 다 믿어준다고 쳐도요. 지금 김 씨랑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말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웃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숫자가 최소한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국가적 분열을 일으킨 분쟁 당사자인 겁니다. 국민 절반이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네. 그런데 KBS 법조팀은 김씨 인터뷰를 하고 이 증언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KBS는 객관성을 파악하는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항상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법조 기자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셀러스 마켓인 겁니다. 이미 네. 이렇게 되면 KBS는 국민의 국론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데 네. 검찰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하고 영희하고 싸웠어요. 영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지. 네. 영희 의견을 듣고 이게 객관적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철수 아빠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러면 객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은 항상 이상하게 검찰의 의견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검찰에 편향돼 있는 거죠. 저는 이 KBS 해명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현배 기자님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네. 이 부분이 갑자기 언뜻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네. 언론의 영역과 홍보의 영역은 이건 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문과라면 맞겠지만 언론과 홍보가 한 영역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 보면은 언론 홍보 대학이 많아요. 단과대학으로. 언론과 홍보를 묶어가지고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정반대의 영역이죠, 사실은. 예, 언론은 까칠하고 홍보는 굉장히 유화적이고 이 전혀 다른 속성이 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통찰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사실 엄밀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홍보는 좋은 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기자는 알리지 않으려는 것을 캐내는 직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